그러면 이 표현이 뭐야? 이 표현. 이 F4 플러스 X는 F4 X와 같다.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부호는 막 순서 바뀌긴 했는데 4 플러스 X와 4 X는 같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X는 4를 기준으로 4에서 X만큼 음의 방향으로 간 이 4-X와 양의 방향으로 간 4 플러스 X가 좋다? 얘네들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함수값과 이때 함수값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는 5의 대칭이다. X는 4의 대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X는 4의 대칭이에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다 하신 거예요. 밑에는 최대, 확률이 최대가 되는 거. 7일 때 최대다. 봤구나. 언제 없어? 얘는 또 뭐야? 뭐지? 갑자기 풀린 거예요? 아까 시간 안 보였던 거 아니야? 20번은 절대값을 정리만 좀 해서 시간 바꿔서 쓰면. 근데 17번. 이게 무슨 뜻이야, 정말? 이게 무슨 뜻이야? 정지분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X는 4의 대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A에서 4까지가 A에서 3A까지의 2분의 1이다. A가 얼마나 나오지? 뭐죠? 여기 A에서 4까지가 A에서 3A까지잖아. 그러면 제가 이 여기가 또 이렇게 3A가 되는데 이게 2배란 얘기잖아요. 여기가 3A가 오는데 2배란 얘기 뭐야?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A 중간이 딱 8이다. 뭐? 얘네를 전부 다 이제 Z로 왜 하나의 전체 넓이가 1인 걸 써먹어야 되니까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전체가 1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변수, 확률 변수가 X랑 Y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을 표준 정규분포로 옮겼을 때 넓이가 1이란 얘기는 그게 전부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수비가 가능해지죠. F와 F26이 같으면 F90이랑 F11이 같으면 18에서 평균이 18이라는 얘기죠. 18에 대칭이니까 평균이 18이고
이거 20 나오는 거 아니야? 응? A가 20. 18 기준으로 16에서 18까지 응. 20, 20에서 24까지를 나오면 응? 12에서 18까지인데? 10년 공격이죠. 아, 12신 기준에서? 응. 20에서 24까지 2배 플러스 18에서 24 8에서 20 비어 16년 그쵸. 걔네들이 같아야지. 계산 어떻게 만드는지 봅시다. 잠깐만. 여기 루트인데, 이것은 안 됐다. 그러니까 n 3n, 9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어떻게 보였어요? 3 시그마의 제곱으로 봤어요. 이거를 9를 또 제곱을 했어야 돼서 잘했는데. 이 22번은 저번 시간에도 말했어요. 점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점수로 계산하는 건 나중이다. 그게 몇 점 이상? 그치. 그쵸. 그 확률이 뭐라는 거예요? 84번? 그러니까 뭐야? X를 지금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잘하시네.
계산기 장수 좀 써도 돼요. 아니 싸워도 됩니다.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 플러스 2는 g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f가 위의 식에서 어느 정도 f가 정리가 안 되겠구나. 네. 이거는 좀 편하게 하려면 이 식에서 이 상태로 해석하는 것보다 한쪽을 fx로만 gx로 만들기 위해서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해 보면 양면에 똑같이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어보면 fx 플러스 4는 gx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죠, 그쵸? 이게 좀 더 해석이 편한데 왜 해석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놓으면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 구한 거다. 이해 나오는 거죠. 얘를 우리가 평행이동 개념으로 보잖아요. 더하기 4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 구한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y는 fx가 그려지면 gx는 이런 식으로 y는 gx가 그려지면서 이때 얘와 얘의 평균의 차이가 얼마다? 4 차이가 나더라. 이 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딴 거보다 이게 중요한데 fx 플러스 2는 gx 마이너스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좀 편의를 위해서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써져? f x 플러스 4는 gx 이렇게 써지죠.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아, y는 f x 플러 fx를 x 맞아 지금 4만큼 마이너스 4를 잖아. x 플러스 4 그러면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할 때 x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y는 똑같은 거 계속 그래. fx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y는 gx가 그려지고 이때 얘네들의 평균의 차이가 다 얼마다? 4다. 근데 이제 이걸 보고서 가에서 보면 F20이랑 G20이랑 같다?
F20이랑 G20이랑 같다?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을 봤을 때 F20과 G20 얘네들이 같을 때 뭐예요? 같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두 분 다 보면 F20은 G20을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Y는 fx와 Y는 gx는 x가 21 때 만난다 이거죠. 같아진다 만난다. F20은 G20 그러면 얘 fx랑 gx의 그래프는요 x가 20일 때 만나는 거예요. x가 20일 때 만나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는 건 언제예요? 여기잖아요. 여기가 얼마다? 20이다. 끝나죠. 이 교점이 얼마다? 여기가 20인 거야. 얘가 20이면 그럼 x의 평균이랑 y의 평균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fx와 gx의 평균이 바로 나오는 거죠. 하는 줄 하셨네. 그러면 이제 f16에서 22까지 그거 넓이를 A 16에서 24까지의 넓이를 B라고 할 때 24, 28의 넓이는 근데 얘네들 선생님 높이가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평행 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애매하시면 그냥 Z로 바꿔버리세요.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그림으로 해석이 힘드시면 그냥 Z로 바꾼 다음에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림으로 해석을 하실 거면 그러면 얘는 겹쳐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이거는 설명을 위해서 같이 그린 거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x는 n, x의 평균이 얼마지? 22니까 22, 시그마 제곱으로 하고 y는 n 이거로 바꾼 다음에 그냥 z로 다 계산하셔도 돼요. 왜? 통일시키면 편하니까 이러셔도 되고, 두 번째는 x랑 y를 따로 그리세요. x는 22고 y는 18이 기준인데 A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6에서 22까지. 그러니까 여기 16x는 16에서 여기 22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A인 거야. 이거죠. x가 16에서 22까지. 근데 x가 이쪽이 이게 뒤에 게 x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y가 16에서 24까지. 그러니까 요쯤 16에서 여기 24까지 이만큼이 b인데,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6이잖아요. 6에서 여기도 6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요만큼이 A인 거야. 왜냐면 얘를 뒤집으면 이쪽에서 만나시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네. A가 B인가? 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24부터 28까지면 여기가 22니까 여기 24부터 여기 28까지 이 부분, 자 이만큼이 A, 그러니까 여기도 요만큼이 온 거예요. A 이 전체가 B니까 요만큼은 B 빼기 여기가 B 마이너스, 이만큼이 A, 얘가 B 빼기 A.
그럼 B예요? 그냥? 예? A에서 B 빼기 A를 빼면 2A 빼기 B지. 여기를 빼요? 아, 여기만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애매하시면 진짜 애매하시면 그냥 표준화 시키는 게 편해요. 좀 시기 귀찮더라도 첫 번째 조건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뭐였어요? 16 x 22잖아요. 그럼 얘는 z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분의 마이너스 6분의 시그마분의 6 z 0 이게 A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6에서부터 0까지가 A Y는 뭐부터 뭐까지죠? 16에서 24까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2부터 시그마분의 6까지가 B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는 것 시그마 P는 24부터 28 얘는 22니까 2분의 시그마분의 2에서부터 시그마분의 6까지 이건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지죠. Z로 통일하면 하나를 확정할 수 있죠. 0 마이너스 6분의 시그마분의 시그마분의 6에서부터 0까지 이만큼이 A고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니까 어떻게 돼요? 주면 되겠죠? 진짜 2분의 시그마 2분의에서부터 여기 얘랑 딱 대칭되게 시그마분의 6까지 이만큼이 얘가 B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B인데 여기가 A라는 얘기는 여기도 A니까 이만큼이 A니까 이 부분이 B-A네 이거 알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구하라 그러는 게 뭡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그마분의부터 6까지 여기 시그마분의 2에서부터 시그마분의 6까지를 구하래. 여기 구하라네? 근데 여기랑 여기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구하나 여기 구하나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구하면 되겠구나. A에서 얘 빼면 되겠네. A에서 B-2 빼면 되겠네. 근데 이거를 개인적으로 저는 Z로 바꾸는 게 편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원래 그림에서 하는데 그냥 나는 Z로 바꾸겠다 하시면 바꾸셔도 돼요. 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뭐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행 이동이니까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어떻다? 같다. 그럼 나는 뭐 표준 편차 쓰는 것도 귀찮다? 일로 하세요. 자, 이런 거는 표준 편차가 문제에 영향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 이것도 귀찮아 그러면 얘네 1로 바꾸셔도 돼요. 그냥 요령껏 표준 편차 1로 계산하시면 얘네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6 마이 6 2 6 이렇게 보셔서 계산하셔도 돼요. 표준 편차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확률 변수로 하고 나누니까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연수가 되는 거잖아요. 880번 시행? 이거 이해하는 찡찡이의 원인은 결국 두 자릿수예요. 이건 한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가 아니라 그건 안 돼요. 걔는 한 자릿수는 힘들 거 아니야. 근데 너는 3자릿수 된 적이 있니? 저요? 단수요? 없은 것 같아요. 너 11이 너 끝이지.
시험으로 11. 지금 10도 먹었어요. 13도 먹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5가 되는 자연수가 되는 횟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확률을 구해야지. 자, x에서 하나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꺼내는 거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하나하나 꺼내니까 16분의 1. 그 중에 두 개의 합이 합한과 제곱의 합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 확률 개수를 바꿔서 하나랑 여기서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려면 둘 다 동일하게 표준 적용으로 바꿔서 비교했더니 수능이 200일도 안 남았네. 가을이는 동생이에요? 동생은 이름이 뭐예요? 어? 하랑? 나는 하늘이 가을이라고 했어. 그러면 10년? 10살? 밑에 있는 가운데는 그림인가? 다섯 개 맞아요? 어떻게 다섯 개예요?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섯 개 되는 거예요? 전제가 자연분화 되는 거예요. 제곱하기 자연분화. 써놓은 거. 끝? 끝이구나. 아, 곱했지? 죄송해요. 아, 왜 내일사 곱했지? 아,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아, 나 왜 곱했지? 그러네. 제가 곱해버렸네요. 네. 880번 시행이니까 형이 얘는 이하분포 이렇게 확률만 보면 되지. 3, 4번에는 확률이 앞에서 3 꺼내고 뒤에 4 꺼내는 확률. 그치. 그러면 잘
표준 편차가 분수 나올 수 있어요. 약분 연습 때. 275를 소인수분해 보면 275가 11 곱하기 25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걔네 곱해보면 4의 제곱분의 그렇지. 그걸 표준 편차는 분수가 나올 수 있어서 그냥 들어줘요. 네. 분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냥 안 어렵습니다 그렇게. 근데 저거 이건 분수 455. 그죠. 그럼 이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떤 계산을 이게 264로 이거 아 아니요 너 잘못했습니다. 나 하느님은 도움을 받아야겠다. 나 하느님 푸신 거지 하느님 푸신 거지 나는 푸신 거지. 왜냐면 하느님이 계산을 하셨기 때문에 숫자를 좀 얻어갔어요. 275, 265가 아니라. 저기 다시 들어가요. 5분의 1이 아니라고요. 5분의 8이 5분의 8이 5분의 4가 되지. 계산을 짜맞추지 말고 계산식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55분의 그렇지. 5분의 4가 돼야지. 좀 있다가 저번에 못한 프린트 마무리하고 저건 또 하나 못한 거.
오늘 야구 안 하면서 야구를 네? 야구 안 한다. 이미 이겼어요. 아 여기 벌써 끝나? 그러잖아 14대 6이라서. 세상 일 모르는 거야. 응? 세상 일 모르는 거면 그 14등이 뭐야? 예전에 몇 점 차가 뒤집어졌더라. 많이 뒤집어졌던데. 10몇 점 차가 뒤집어졌고. 옛날에 뒤집어진 게임. 초반에 엄청 놀랐었는데. 저희 한번 재작년에 14대 0으로 이기다가 우승한 적이 있어요. 19대 10. 뒤집어진 프린트 뭐라고 있어요 지금? 통계도 추정.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도 뭐 크게 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건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냥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x1부터 x2 그냥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xn까지의 표본이 생기고 이 표본들의 평균 그게 x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x바가 있는데 이 x바도 뭘 따르더라?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냐? 이 x바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 평균이 n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그러면 x바는 모집단과 평균은 동일하지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성질을 가져다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모평균을 신뢰도가 95%로 추정을 해라. 그러니까 모평균이 모와 모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0.95가 되도록 이야기해라. 이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게 뭐예요? x바를 기준으로. 왜? 우리가 표본 평균 x바를 구해놨으니까 x바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바보다 알파만큼 작고 알파만큼 큰 이 사이에 있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했더니 이 식이 어디까지 정리가 가능하다? P 이거를 구하는 거랑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정규분포가 표준 편차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 식을 바꿔서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P 얘를 Z로 바꾸면 빼고 정리하니까 알파 곱하기 암산이야. 알파 곱하기가 아니죠. 루트 n분의 3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시그마분의 알파 이게 0.95 이때 0.95가 되는 게 0.425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왜? 0.95가 되는 게 언제 그랬더니 그거의 힌트를 뭐라고 주는 거예요? 문제마다 다른데 여기서는 뭐 한다고 얘기했어요? 0에서부터 2까지 이게 0.475로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0.475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얼마?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얼마면 되는 거예요? 루트 n분의
3분의 알파가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3. 그래서 처음식으로 돌아가서 다시 쓰면 어쨌든 여기까지 외워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식으로 돌아가서 계산하면 x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m이 x가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3 이게 0.95라는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이게 처음 식을 쓰고 나서 그냥 이 값들을 이 과정을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기억을 해서 0.95가 되는 이때 값을 알면 거기에다가 그때 값에다가 뭐 하면 돼요? 표준편차만 곱하면 되는 거죠. x바의 표준편차.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루트 n분의 3이니까.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뢰 구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신뢰 구간 그러면 여기부터 하지만 이게 신뢰 구간인 거죠. 무슨 뜻이에요? 얘에서 여기까지 이거 표현하는 거죠. 그쵸? 신뢰 구간을 열린 구간 닫힌 구간으로 표시한 거고 그럼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러면 처음과 끝의 차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 그래서 2 곱하기 루트 n분의 3의 2배. 얘에서 얘 빼면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 값의 몇 배? 2배. 근데 이게 뭐 이하가 되도록? 이 이하가 되도록 해라. 계산해주면 12가 2 루트 n 6이 루트 n 그러니까 n은 36보다 이거보다 같아요. 이게 되는 거네. 이거는 이제 원론적으로 다 얘기를 한 거고 14번부터 풀 때는 이제 이 과정을 좀 빠르게 가면 이제 빠르게 가죠. 보통 이제 문제부터 실제로 빠르게 가죠. 그러니까 정규분포 n, 20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n이 400이 되도록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그는 정규분포 표준편차 똑같고요. 그러면은 1의 제곱이네요. 그쵸?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x바가. 이때 신뢰도 98%의 신뢰 구간을 구해라. 자, 목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쵸? 목평균이 아니라 표본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공식대로 쓰면 p x바 마이너스 알파 m x바 플러스 알파는 0.98 이거를 계산하는 건데 이때 이 알파가 계산 공식이 있다. 어떻게? 표에서 주어진 숫자를 보면 2.33이니까 그 2.33에다가 비례상수에다가 뭘 곱한 거? 표준편차를 곱한 거. 참고로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아니라 누구의? 이 xy의 표준편차를 곱한 거.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p x바 마이너스 2.33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이 x바 플러스 2.33보다는 작을 확률이 0.98. 이때 b 빼기 a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기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2.33의 9배 4.66 끝. 근데 이 숫자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면 그냥 그때부터는 계산이 편해지죠.
자, 그래서 15번, 16번. 음. 무한 길이 시작과 끝의 차이, 얘와 얘의 차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길이. 신뢰 구간이 퍼센트에서 이렇게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몇 퍼센트 잡히는 거잖아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와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 보통은 계산은 끝까지 안 하는데 여기 더하기 빼기만 끝낸 거고 나중에 이제 확실하게 할 때만 계산. 그러니까 7.92까지만 잘 하셔도 돼요. 만약 거리면 그냥 빼면은 없어지는 게 편해서 그냥 계산은 만약에 답을 원하면 그때 계산. 조명을 쓰고 가시면 돼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요게 아니라니까. 알파고 하는 식을 따로 하는 거죠. 이거 얘까지 계산해, 얘만 계산하는 거. 액션 가지고 보면. 이게 신뢰 구간이 어떻게 잡히는 거야? P 하고 나서 얘 모르면 모르죠. 보평균 평균 모르니까 그냥 x가 마이너스 알파인데 그 알파가 어떻게 해야 된다? 3이니까 3 곱하기 표준 편차. 내가 어떻게? 어? m을 빼잖아 거기서. 너 공식을 봤는데 우리가 구하는 식은 저거를 변형해서 이 상태에서 계산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x 바에 대한 걸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m을 빼면 없어지는 느낌이라서 그 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을 빼는 게 잘못 뺐어요. 왜? 그래서 잘 그냥 빼도 근데 마이너스 0 플러스 0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해를 못했네. 아까 증명한 게 뭐냐면 알파를 구하는 식을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천히 하면 뭐 하는 거야? P 표본 평균이 얼마인? 신뢰도 몇 퍼센트? 99%니까 x바 마이너스 알파와 모평균이 x바 플러스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가 되도록 나타내라 이거죠, 그쵸? 이때 요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 부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쟤네 x바와 알파를 구하는 건데 이 x바는 안 주어지긴 했지만 이거는 모집단의 평균이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꺼내고 나면 평균 구하는 건 구해진단 말이에요. 단지 말을 안 해줄 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알아내야 되는 거야? 이 알파 값을 찾아내는 거야. 얘는 근데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x 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던 거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이게 0.99가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 표에서 알려주죠. 근데 이게 얼마인데 그러면 우리가 못 외우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봤더니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가 0.99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면 돼요?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알파가 3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파가 뭐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 근데 이 과정을 이 마지막 과정만 보통 외워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서 주어진 값, 이 값이 얼마인지만 알고 있으면 99일 때 0.9일 때 얼마인지만 알면 문제를 보자마자 그럼 우리 그냥 편하게 x바 마이너스 한다면 알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진 값 곱하기 표준 편차. 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0.99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게 쓸 수 있다. 4 곱하기 루트 n의 표준 편차고 2분의 1 표준 편차가 좋다? 곱하기 1을 해줘야지. 길이니까 얘에서 얘를 빼니까. 구? 왜요? 웬 9? 어떻게 그게 9가 나와 계산이? 이렇게 계산. 여기다 곱하기 내주는 거? 안 되겠네. 근데 그래도 이상하네. 거의 그 중에서 이거 140도? 마실까요? 저기서 하신지 야간 보기 시간이 없어. 야간 끝났다는 여기 시간 잘못 가는 거 벌써 30분 지났어. 자, 17번.
연습 안 해봤어요. 이거 하고 쉬면 되지. 20번까지인데. 구하는 뭐예요? 세고? 두 개가 고민이었어. 그냥 숙제를 미리 내줘서 프로라고 할까 아니면은 테스트라고 할까? 숙제를 미리 내주면 그냥 제가 하는 아니 여기서 푸는 거예요? 테스트를 볼까 아니면 뭐 할까? 지금 테스트 본 상황 아니에요? 죄송해요. 자,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얘는 얘기하는데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 써있을 때 탁구의 또는 배를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고장에 생산 탁구공 중에서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탁구공 중에서 256개의 탁구공을 이미 추출하여서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x1부터 x2, x3에서 x256까지 256개의 탁구공이 있는데 이 탁구공들을 튀어오르는 높이를 다 대봤더니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가 되고 얘네들의 평균이 얼마 전에 안 얘기했구나. 평균은 얘기를 안 해주고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얼마더라? 표준 편차가 32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저 256개의 표준 편차가 32더라 이건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규분수 또는 모평균의 추정에서 계산할 때는 이 표본들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어떻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표본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같다고 계산을 해도 된다. 그러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평균은 모르니까 모집단은 평균은 모르지만 표준 편차가 얼마? 3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256개를 추출한 이 x반은 정규표가 되는 거예요. 평균은 m이고 표준 편차는 2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 가져다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물 구해라.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해라. 그러면 p x바 마이너스 근데 뭐가 알파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k의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즉 p 마이너스 k z 이게 알파 퍼센트가 되는 k 값이 존재하겠죠. 그쵸? 이 값을 모르긴 하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거 곱하기 표준 편차 한 거 보다 크거나 같고 이거 한 개 이게 알파 퍼센트다. 이거 되는 거죠. 네, 이걸 구했더니 이게 뭐랑 같더라? 이 실내 구간이 A보다 크거나 같고 얘와 같더라. 그러면 K를 구할 수 있다. 왜? 얘에서 얘를 뺀 거나 그러니까 얘네 둘은 더한 거는 모르지만 빼면 얼마예요? 8이 좋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이라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 거거든요. 얘는 A에서 A 플러스 8까지니까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가 8이야 라는 말을 앞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얘는 그냥 보여주기로 한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가 8이야.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K 곱하기 2에 2배 하는 게 8이다. K는 얼마? 그러면 K에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K에서 마이너스 K까지 뭐라고 놓기로 했어요? 알파라고 놓기로 했죠. 그러니까 알파 얼마? 마이너스 2까지니까 0.9 왜? 0에서 2까지가 0.48이니까 그만큼 0.48이니까
막 복잡한 계산 같은 게 익숙해지시면 자 그리고 18번 18번도 약간 우리가 쓰는 표현을 약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중간 과정에서 얘기할 결국 부분이랑 중간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2분의 1로 합시다. 2분의 1인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100개를 이미 추출해서 100개를 이미 추출해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모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X바 마이너스 95%는 표를 봤더니 2로 보면 되죠. 여기서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얘는 정기분포 어떻게 돼요? 이거 빼먹었다. 얘는 정기분포가 M, 20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쵸?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그러니까 2로 보기로 했으니까 2 곱하기 20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플러스 20 곱하기 20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을 이게 0.95다라고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 아까 연습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되어 가는 거죠. 이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자, 누가 모평균이에요? 얘가 모평균인 거고 얘가 표본평균인 거죠. 그쵸?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 그러면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평균에서 표본평균을 뺀 거에 절대값이죠. 그래서 사실 이 식의 그냥 변형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 전부 다 M을 X바를 빼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P 마이너스 약분됐으니까 10분의 1 M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차라는 거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면 절대값을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최종적으로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M-X바의 절대값. 이게 모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이를 의미하는 기호가 되는 거죠. 빼는 거의 절대값. 그게 뭐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모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했어. 표본 평균의 차이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10분의 1. 그냥 하나의 식을 갖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고 저렇게 바꿔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식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갖다 놓고 이 식에 대한 해석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할 수도 있고 예를 할 수도 있고 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하나의 식을 갖다 놓고 계산하는 거다. 자, 19번, 20번 합니다. 뭘 싫어 남고 싶나? 아까 애들 남았었는데 선생님 보셨는데 만약에 남는 거야 이런 거야. 고3이라고 안 되겠네.
알파랑 시그마에 따라서 다 계산하는 거죠. 이때 실내 구간의 B-A는 뭐가 되는 거?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 실내 구간의 길이는 2알파잖아. 근데 우리가 알파를 구하는 식을 알죠. 95%가 얼마인지 없으니까 그냥 K라고 뭔지 모르니까 거기서 K 곱하기 그 때문에 시그마를 말해요.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그 값이 제일 작은 거. 다 모르는 건가? 틀렸잖아. 25분? 틀려. 이거 너무 응. 작은 거부터. 넌 해외 야구 선수 중에 누구 제일 좋아하는 딱히 뭐 좋아한다고. 거야? 없어? 국내만? 국내 야구만? 좀 쉬었다가
풀면 딱 가는 거예요. 숙제예요?